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원고를 대리해서 진행하다 보면 피고 즉 상간녀가 상간소장을 받고 이거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상간녀 소송 위자료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즉 피고는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원고를 비난하고 자기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써서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상간재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치더라도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간녀가 부정행위가 인정될 사안인데도 답변서에서 원고를 비난하고 상간녀 소송 제기된 것에 막 화를 내는 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상간녀가 썽을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것이 상간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각색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이 질투형 상간녀 사건이에요. 제가 한번 붙여본 이름입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가 원고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고 당시 집에는 원고 자녀들만 있었는데 상간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연락을 하라고 하고 가기도 하고 원고 부부가 여행을 다녀온 곳에 화가 나서 원고 남편 차를 막 파손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의 상간녀 심리를 보면은 자신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그래서 원고 남편과 원고한테 막 화를 부렸던 것 같아요. 상간녀 본인도 사실 유부녀였는데 자신은 자기 남편과 잘 지내지 못하는 반면에 나오고 만나고 있는 원고 남편이 처음과 다르게 원고와 잘 지내고 나는 등한시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 집까지 찾아가서 막 폭로를 하기 위해 원고를 만나려고 하고 원고하고 원고 남편이 여행 간 곳에 화가 나서 막 원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 부수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원고와 원고 남편 앞에 상간녀가 나타나서 나 임신한 적 있다 막 동거됐다 이런 폭로를 했고 나중에는 원고와 원고 남편 막 자녀가 있는 곳까지 나타나서 막 원고 남편 폭행하고 차 또 부수고 이렇게 한 사건이었어요. 어떠세요? 상간녀의 행동이 보통이 아니죠. 이 사건은 상간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간녀가 썽을 낸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은 거짓말형 상간녀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싱글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만났지만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 이때는 이혼남으로 알고 만났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에서 화를 낸 사건이에요. 화를 낸 이유는 자신도 원고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 불구하고 원고 남편으로부터 적극적 기망을 당해 나 또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이거죠. 원고 남편이 직업도 속이고 유부남의 사실까지 속이며 나한테 접근해서 청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고 남편이 안 되겠는지 휴대폰 번호 막 바꾸고 잠적했고 상간녀가 원고 남편을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 상간녀가 원고 남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원고 직업도 가짜였고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의 답변 내용하고 제출한 증거를 보면 여기까지 상간녀 말이 일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저희가 상간녀 소송 안 했겠죠. 문제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원고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났다는 거죠. 원고 남편은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상간녀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간녀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막 원고 남편 붙잡고 원고 남편을 막 돈으로 막 이렇게 돕겠다고 하고 막 만남을 유지하려고 뭐 회유하기도 하고 같이 해외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이혼남으로 알고 만났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답변서에서 화를 냈어요. 자,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서 제가 준비서면에 쓴 준비서면 결어에 쓴 말이 있어요.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 참작 사유이고 발각 이후에 뻔뻔한 태도를 보이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킨다. 이를 고려해서 위자료 산정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상간녀가 원고에게 당당한 태도로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모두 이야기하고 원고 자녀들에게까지 한밤중에 찾아가 불륜 관계를 알려서 원고 부부 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걸 고려해서 통상 상간사건 위자료인 1,500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위자료로 선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말로 답변하긴 했지만 원고 남편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점, 요 점이 좀 반영돼서 상간 사건 통상 위자료인 1,5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판결로 선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만약 원고 남편의 일부 거짓말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소송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피고의 태도, 이 태도는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신이 상간녀로서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잖아요. 위자료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결정되는 것이기보다 통상 법원이 사건 유형별로 선고하는 위자료 금액을 기초로 위자료를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하는 사정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기에 상간녀의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부정적인 태도들, 이거는 취하시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원고 입장에서 상간녀가 막 미안해하기보다 오히려 막 썩내면 솔직히 더 열받는 것도 맞잖아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